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다른 자연 속에서 동물 말고는 어떤 것들을 많이 즐겨 그리세요? 우리가 자연물에서 이런 꽃류요, 꽃이나 나비나 그다음에 뭐 나비. 예, 네. 들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죠. 예. 그래서 그 나비는 꿈과 사랑과 희망, 부활, 환생을 의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축하를 상징할 때 나비 그림을 선물하기도 하고요. 예. 또 꽃하고 같이 있을 때는 더더욱이 부부 금술을 상징하니까 많이들 그런 나비와 꽃을 이렇게 매치시켜서 그림을 많이 그리죠. 이제 민화의 현대적인 활용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아까 네. 뭐 이런 디자인 속에서 제품 속에서 많이들 차용해 간다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민화가 우리 현대화되는 과정을. 민화는 정말로 다양하게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각 분야, 그러니까 뭐 의상이면 의상, 도자기면 도자기, 그 외에 뭐 다른 그 분야들하고 뭐 저 식재료를 그림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요리하시는 분이. 식재료를. 네, 그래서 뭐 배추, 무, 뭐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해서 예. 그림으로 그려서 뭐 요리 그 전시회에 엽서로도 쓰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얼마든지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런 면에서는 어떤 진행 중이신 게 뭐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 뭐 패션쇼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커피잔이나 뭐 티포트에도 예. 다양하게 그 그림들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상품화할 예정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가구에 또 담고 그 외에 이제 옷, 뭐 장신구 그런 것들에 많이 민화를 응용하려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만나시겠어요, 요즘은? 네. 기업체에서도 그 상징성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어떤 기업은 이런 닭그림을 로고로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저 생각입니다만 기업인들은 좀 값을 깎으려고 하는데 민화 잘 가치에 대해서 좀 서운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네, 없습니다. 네, 잘 이해해 주시던가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민화 작가로 전업하는 후배들에게 이쪽에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생활 면에서도 좀 나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 경쟁자지 않을까요? 아니, 뭐 대가신데. 네, 앞으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도 우리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뭐 많이 부유해지기도 했지만 우리 문화가 우수하다라는 거를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국내에서 활동은 이제 저희가 좀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특히 그 10대, 20대 젊은 학생들이 민화를 배운다면 훨씬 더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나 문화재 당국은 이런 민화 번영과 계승에 좀 힘이 됐습니까, 그동안? 그동안에는 뭐 개인의 노력으로 다들 활동을 했고요. 앞으로는 우리의 문화가 특히 이제 그 그림, 전통을 포함한 뭐 다양한 문화가 해외에 가서 활동을 하려면 정책적으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올해 내년 뭐 예산을 보니까 그 문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더군요. K-팝 때문에. 그래서 K-컬처가 한 몫을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면에서는 작가분들의 어떤 협회나 단체 같은 것도 활동이 필요할 텐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여러 개의 단체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단체만 해도 해외에 나가서 전람회도 하고요. 또 전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하고 부딪혀서 민화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 문화를 익힐 수 있고 또 사인도 뭐 마르타면 마르타를 한글로 써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사인을 하게 그러면 일석이조예요. 우리 문화도 알리고 그다음에 한글도 익히게 하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 단체뿐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이 제도권적인 이 그림 화가들 세계에서 민화는 어떻게 보고 계시던가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민화하면 좀 이단화 같은 어떤 사생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해외에 나갔을 때 뭐 동양화, 서양화보다는 훨씬 민화가 한국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니까 그 장르에 계시는 분들도 민화를 많이 수용하고 네. 지금 시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제도권 안에 민화 분과도 생기고요. 네. 또 공모전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추세예요. 민화분과 생기고. 네. 네. 그동안 전시하신 그 이력을 좀 주요한 것만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활동하셨었나요? 제가 국내전은 여러 차례 했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 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기원하는 그 한중 우호 전시를 했어요. 네. 중국 작가하고요. 그래서 그 전시를 성공리에 마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프랑스하고 폴란드에서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폴란드에서의 그 전시는 폴란드 바르샤바 그 미술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네. 민화 실습을 할 기회를 줬었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재료나 색상이나 어떤 상징성에 대해서 질문도 많고 새로운 그 시각으로 다가와 줘서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보내고 왔었고요. 그다음에 네. 올 5월에는 아르헨티나에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네. 도서전이 있었어요. 예. 네, 그 도서전에 40개국이 참여를 했었는데 한국과는 그 문광부에서 그 한국문화원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문화원에서 한국관을 설치를 했는데 예. 40개국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부스로 뽑혔어요. 그래서 1위를 해서 상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민화를 제가 전시를 했습니다.